100세까지 건강한 사람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90이 넘었는데도 혼자 시장을 다니고 계단을 오르며 병원보다 공원을 더 자주 찾는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60밖에 되지 않았는데 늘 피곤하고 무릎이 아프고 잠도 잘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돈일까요? 유전일까요? 아니면 좋은 약일까요? 놀랍게도 세계의 장수인을 연구한 의사들과 노년학자들은 거의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았고 비싼 건강식품에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단 하나를 지켰습니다. 생활의 리듬. 오늘 영상에서는 왜 생활 리듬 하나가 혈관을 살리고 근육을 지키며 뇌를 젊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한 시간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1부. 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 리듬으로 늙습니다.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대문 하나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올해 93이 된 노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대전화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마치 몸속 어딘가에 세월이 한 번도 고장내지 못한 시계가 하나 숨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노인은 문 앞에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은 조금씩 푸른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그 말은 특별한 기도도 아니었고 거창한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잠시 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에도 리듬이 있었습니다. 몸을 깨우는 일에는 급함이 없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빠르게 걷지도 않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나무 아래를 지나고 작은 개울을 건너고 늘 같은 벤치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벤치에는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 앉아 웃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가 와도 나오고 눈이 와도 나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노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서 나오는 거지. 젊은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에는 농담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검진표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혈당도 좋았습니다. 심장 기능도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혈관 나이가 60도 안 됩니다. 노인은 그저 웃었습니다. 비결을 묻는 질문은 이제 너무 익숙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약을 드십니까?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 드시나요? 비법이 뭡니까? 노인은 검진표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을 지키려고 산 적은 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을 지키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오랫동안 노년을 연구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일을 맞을 때마다 갑자기 늙지 않습니다. 몸속의 리듬이 흐트러질 때부터 조금씩 늙기 시작합니다. 잠드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고, 아침을 거르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채 생활하는 날이 이어질수록 몸은 자신이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언제 회복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바로 생체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생명을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아침에는 심장을 깨우고, 낮에는 소화를 돕고, 저녁에는 몸을 쉬게 하며, 밤에는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일을 쉼없이 이어갑니다. 문제는 이 지휘자가 길을 잃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사라지면 악기마다 제멋대로 소리를 내듯 몸도 제각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없으며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의 장수 지역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기 전에 특별한 하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하루를 놀라울 만큼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몸을 움직이고, 저녁이 되면 몸에게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신호를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가 수천 번 반복될 때 비로소 몸은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면역력이 되고, 근력이 되고, 기억력이 되고, 결국 오래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시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까?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첫 10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10분이 앞으로의 10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2부. 아침 2시간이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날 새벽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찾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 오늘의 뉴스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는 햇빛이 떠오르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의사들은 아침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을 하루를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몸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먼저 언제 깨어났는지를 기억합니다. 밤새 쉬고 있던 심장은 조금씩 박동을 높이고, 혈압은 천천히 올라가며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때 몸은 단 하나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바로 빛입니다. 아침 햇빛은 단순히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생체 시계의 스위치를 켜는 신호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뇌에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몸은 그 신호에 맞춰 각 기관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아침에 잠깐이라도 자연광을 보라고 권합니다. 화창한 날은 물론이고 흐린 날에도 바깥의 자연광은 실내 조명보다 훨씬 강한 자극을 줍니다.
노인은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천천히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느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인은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자신을 기다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물을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사용합니다. 아침에 적당한 물을 마시는 것은 밤새 쉬었던 몸을 깨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는 분이라면 담당 의료진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법도 자신의 몸에 맞아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노인은 집 앞 골목을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았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정한 걸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담장 위에 핀 꽃도 보고 아침 인사를 건네는 이웃도 만났습니다. 그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걷기는 기록을 세우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을 깨우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심장과 폐에 오늘도 함께 일하자고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래 걷는 것보다 꾸준히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이 몸에는 더 큰 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은 마음도 함께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불안한 뉴스만 읽고 걱정부터 키우면 몸도 긴장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창밖을 바라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감사할 일을 하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리듬과 몸의 리듬은 생각보다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과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만큼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같은 리듬으로 살아온 그의 하루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급하게 일어나 허둥지둥 하루를 밀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를 차분히 맞이하고 계십니까?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바라보는 1분,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천천히 걷는 첫걸음. 바로 그 작은 시작이 몸에게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제3부.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친 노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거창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작은 생선 한 토막, 된장국 한 그릇, 제철 나물, 김치, 두부 몇 조각, 그리고 밥 한 공기. 젊은 사람이라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93세 노인은 식사를 마친 뒤에도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책을 읽고 오후에는 손주와 공원까지 다녀올 만큼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방송국에서 장수인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기자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특별한 음식을 드십니까? 노인은 웃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그럼 오래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먹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기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합니까? 노인은 자신의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근육.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수십 년을 살아낸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체력이 아닙니다. 근육입니다. 의학에서는 중년 이후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해마다 근육량이 조금씩 감소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을 짚게 되고 물건을 들기가 버거워질 때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를 주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년의학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름보다 먼저 찾아오는 노화는 근육의 감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균형을 잡아주며 낙상을 막고 기초대사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근육은 저축한 돈과 같습니다. 젊을 때 모아둔 근육이 노년의 삶을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당으로 나가 작은 화분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운동기구는 없었습니다. 헬스장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몸을 움직였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고 걷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근육에게는 오늘도 일을 하자 라는 신호였습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장 먼저 줄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을 줄이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을 줄이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말수를 줄입니다. 몸은 늘 효율적으로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이 몸을 살립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 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과식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생선이나 콩, 우유나 요구르트처럼 자신에게 맞는 단백질 식품을 규칙적으로 챙기는 습관은 노년의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균형 있게 먹는 것입니다. 노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배를 채우려고 먹지 말고 몸을 살리려고 먹어야지. 그 말은 식사량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하며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는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몸이 기뻐할 만큼 드셨습니까? 이 둘은 같은 것 같지만 결코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노년의 식사는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한 끼, 내일 한 끼, 그렇게 반복되는 평범한 식사가 모여 여러분의 다리를 지키고 허리를 지키고 남은 인생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음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근육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강한 비결이었습니다. 제4부 걷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날은 눈이 조금 내린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79살의 할머니는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30년 넘게 다닌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골목 끝을 돌아 작은 다리를 건너고 빵집 앞을 지나면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작은 문턱 하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발끝이 문턱에 살짝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먼저 날아갔고 뒤이어 할머니도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골절은 2달 만에 나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예전처럼 걷지 못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또 넘어질까? 그 두려움은 다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의 가장 큰 적을 암이나 심장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병들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의학 전문의들은 또 하나의 큰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움직임을 줄이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두려움은 어느새 사람을 집 안에만 머물게 만들기도 합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한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채소가게 주인도, 떡집 아주머니도, 매일 인사를 나누던 이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할머니의 하루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녀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시장까지 가지 말고 집 앞까지만 걸어볼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날 2사람은 집 앞 전봇대까지 걸었습니다. 다음 날은 골목 입구까지. 그 다음 주에는 작은 공원까지. 한 달 뒤 할머니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미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꽃을 보고, 친구를 만나고, 시장에 가고, 병원에 다녀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잃는다는 것은 속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조금씩 잃어가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하루 만보를 목표로 세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오늘은 10분, 내일도 10분. 비가 오면 실내에서 천천히 걷고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시간을 줄여서라도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 이런 작은 반복이 다리를 오래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걷기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균형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 싱크대를 붙잡고 한쪽 다리로 몇 초 서 있기.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기.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고 천천히 중심을 옮기기. 이런 사소한 동작들이 몸의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은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균형이 곧 안전이고 안전이 곧 자유입니다. 93 노인은 오늘도 같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 앞에 멈춰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걸으시네요.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멀리 가려고 걷는 게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발로 살아가기 위해 걷는 겁니다. 그 한마디는 운동의 이유를 가장 아름답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내일을 지키기 위해 걷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걸음을 걸으셨습니까?
그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는 소중한 한 걸음이었습니까? 걸음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대신 멈추지만 않는다면 그 한 걸음은 여러분을 더 건강한 내일로 반드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제오부. 사람은 병보다 먼저 외로움에 늙어갑니다. 93 노인은 오늘도 같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걷는 속도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작은 벤치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벤치에는 늘 같은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름도 몰랐습니다. 직업도 몰랐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만나면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 말은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는 하루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이 평소처럼 벤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빈 벤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던 노인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몰랐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하나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떠나고, 형제가 떠나고, 배우자가 떠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웃도 어느 날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사라집니다. 의학은 오래전부터 외로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혼자라는 감정은 마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잠이 얕아지며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느냐가 아니라 고립되어 있느냐입니다. 혼자 살아도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 친구와 통화하고 손주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마음이 훨씬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은 다음 날도 공원에 나갔습니다. 빈 벤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벤치를 손으로 가볍게 쓸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이기도 했고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사람이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먼저 다가가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낯선 사람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는 또 하나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인간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경비원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동네 카페에서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잘 지내? 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이 작은 연결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뇌는 새로운 대화를 좋아합니다. 웃음은 뇌를 자극합니다. 대화는 기억을 깨웁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뇌를 살아있게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93 노인은 어느 날 손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더라. 손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먹고 살지. 손녀는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 몸을 살리고 사람을 만나 마음을 살린다는 것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크게 웃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먼저 안부를 물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 혼자 버티고 계셨다면 내일은 용기를 내어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5글자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삶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6부. 잠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그날도 해는 천천히 서쪽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93 노인은 마당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렸던 그 자리에서 저녁에는 풀벌레 소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가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길고 짧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저녁 식사는 늘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배가 터질 만큼 먹지 않았고 그렇다고 허기를 참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집안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고 창문을 한번 살펴보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오래 켜두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자극적인 뉴스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오늘 웃었던 일, 고마웠던 사람, 무사히 끝난 하루.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잠을 하루의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든 사이 우리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뇌는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계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좋은 잠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오래 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한두 번 깨는 일도 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오래 자려 애쓰기보다 몸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늦은 밤 과식을 피하며 카페인이 든 음료를 늦게 마시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보다 먼저 쉬어야 하는 것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늘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구나. 그 한마디를 끝으로 하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면 다시 같은 시간에 눈을 뜰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이어지고 한 달이 이어지고 1년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오래 사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건강을 조치며 살지 않았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를 아끼며 살았을 뿐이지. 돌이켜보면 건강은 특별한 비법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맞으며 몸을 깨우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열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근육을 지키고 제 시간에 식사하며 몸의 리듬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저녁에는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는 것. 이 평범한 하루가 수천 번 반복되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늦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줍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일찍 일어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걸으며
오늘보다 내일 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 그 작은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새벽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한 달을 바꾸며, 그 한 달이 몇 년을 바꾸고, 마침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93 노인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그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범한 하루를 끝까지 소중히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은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